기아 타이거즈 양현종 선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야, 양현종 선수가 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좀 하셨나요? 아니요, 전 처음이. 네.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야구부장 채널. 뭐 비시즌에 여러 분들을 좀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제가 특별히 이분 모시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 오늘 뭐 여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계약을 끝나고 그죠? 이제 계약이 됐고 요즘 뭐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직까지는 뭐 틈틈이 개인 운동 하고 있고요. 네. 네, 현재로서는 좀 비시즌 기간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가족과 좀 좋은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던가요? 아버지 맨날 이렇게 뭐 화상으로만 보다가. 그죠? 네. 지금 근데 좀 너무 오래 같이 있었나 봐요. 아빠가 이제 아들이랑 딸이 나가서 야구하라고. 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열심히 잘 아버지 집에만 왜 있어요? 뭐 이렇게. 네. 아빠 야구해. 돈 벌러 나가라고 하는데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애들이 모르나 보죠. 4년에 103억을 벌 수 있다는 거. 아니, 그런 거는 네? 보면 알 건데 103억이 우리 아버지 103억이다. 알 건데 옛날에 우리 한때 보면 우리 집에 차가 뭐 3000cc다 2500cc다 이런 거 가지고 막 이야기했었는데 103억인데 4년에 애들이 아직 아무튼 네 협상이 좀 길어졌어요, 그죠? 약간 좀 길어졌나요? 그래도 크리스마스 이전에는 맞추고 싶다 이야기를 했었고 네네. 또 그 전에 이제 발표가 났는데 서운하다 이런 발언 때문에 양서운 그 팬들이 뭐 그런 이야기도 많았어요 그때 좀. 야, 이거 뭐 야단 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야단 안 맞아 보셨잖아. 네, 저는 팬들한테 야단을 정말 거의 안 맞았지. 14년 만에 처음이어가지고 네, 너무 놀래기도 했었고. 그럼 그런 어디 반응들이. 뭘 보고 주로 놀랍니까? 주로 뭐 엠팍을 좀 많이 봐셔서 DC 조금 보고 욕이 쌍욕이 날아들고 엠팍, DC, 펜코 막 저는 등등 이제 있는데 친구들이 이제 캡처해가지고 캡처. 또 이게 약간 좀 날쓴 댓글을 좀 캡처해가지고 보내주실 때가 많잖아. 네네. 저도 뭐 자주는 아니고 가끔 네. 찾아보긴 했는데 네. 좀 많이 힘들었어요. 깜짝 놀라죠? 네, 너무 놀랐어요. 네. 생각지도 못한 반응들이 좀 많았는데 그래도 그때 왜 잠깐 뭐 이렇게 썰도 돌고 했는데 가족들이 뭐 딴 데 가지 마라 이렇게 좀 가족분들이 말렸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실제 좀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들 좀 하셨나요? 네, 우선 와이프는 제가 어찌 됐건 제 결정에 존중을 많이 하려고 얘기를 했었고요. 네. 어딜 가든 뭐 어디서 뭘 하든 항상 제 편을 많이 들어줬었고 네네. 또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장모님 장인어른 이제 엄마 아빠 부모님께서는 이제 제가 1년간 나가 있어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좀 나가면 고생이고 좀 많이 힘들지 않겠냐. 또 가서 또 적응도 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된다는 게 조금 그래도 편한 게 편한 거라고. 그래도 한 팀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뭐 기아를 선택하는 게 더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예, 뭐 와이프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항상 뭐 다들 좋은 얘기만 해주셔가지고 뭐 그 가족 간에 뭐 이런 거는 항상 저를 많이 믿어주시고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는 뭐 특별히 의견 차이는 없었는데 네. 이제 그 외적인 거에 좀 많이 고민도 많이 됐었고 뭐 그런 게 좀 힘든 시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하고는 조금 그래도 조금 뭐 우리가 이제 한국 프로야구가 40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프랜차이즈 스타들도 뭐 이동도 할 때도 있고 약간 예전보다는 좀 비즈니스적인 그런 부분들도 좀 부각된다. 뭐 지금 벌써 뭐 6명이나 지금 팀을 이적했고 또 뭐 당연 나성범 선수 또 같은 유니폼 입고 또 경기도 해야 되고 동료로서 또 만나게 됐습니다. 또 최영호 선수도 뭐 타 팀에서 와서 팀의 주축 선수가 됐었고 그런데 FA라 그러면 그냥 뭐 자유잖아요. 네네. 계약이 자유로우니까 옮길 수도 있다 이런 가정도 있는데 본인이 나 기아 유니폼 말고 딴 유니폼 이거 한번 어때요? 뭐 그런 거 생각을. 저도 그 협상 기간에 조금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길어지니까. 네, 이런저런 생각도 해봤는데 우선은 뭐 안 올 것 같은 것도 그렇고 좀 제가 뭐 적응을 나이도 나이지만 뭐 적응을 한다는 것도 조금 힘들 것 같고 예, 여러 가지 면에서는 조금 편하게 정말 제가 해왔던 팀에서 하는 게 가장 좀 큰 그게 가장 큰 이유였고 예, 그것 때문에 좀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오기 전에 검진 받고 왔었죠. 네네 그 구단에서 이제 1년간 검진을 안 해가지고 네.
보호 차원에서 이제 어떻게 좀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네. 검진해봤는데 뭐 어깨, 네, 특별히 팔꿈치, 네, 특별히 이상 없고 오히려 네. 더 좋아졌다는 소견을 들어가지고 더 좋아졌다. 네, 뭐 올해는 좀 네. 기대해도 음.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은 좀 더 나은. 사실 이제 작년에 좀 많이 안 던졌잖아요. 많이 못 던졌잖아. 던질 기회도 없고. 그 마이너리그에서는 계속 주기적으로 이렇게 던지신 거죠? 어떻습니까? 네, 선발 로테이션은 그래도 한 9경기 정도 나간 것 같고 그 후로 이제 또 네. 텍사스란 팀이 좀 일찌감치 이제 좀 성적이 너무 안 나다 보니까 네. 일찌감치 뭐 내년을 그 다음 해를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길었다 보니까 이제 마이너에서도 이제 어린 선수한테 젊은 기회를 많이 준다고 저한테 죄송스럽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저도 뭐 흔쾌히 제가 뭐 텍사스란 팀에 뭐 오랫동안 있을 것도 아니고 정말 어린 선수들 미래를 위해서 뭐 그런 기회를 줘야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뒤로는 거의 중간에서 한 게임 정도 나갔는데 그 전까지는 뭐 어깨나 이렇게 팔꿈치 많이 세이브 해가지고 총 이렇게 던진 건 뭐 실전으로 치면 한 50이닝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래도 70이닝 정도 70이닝 정도. 마이너 메이저 합쳐서 한 70이닝 던졌는데 한국에 비하면 반이죠. 반도 안 던진 거죠. 반도 안 던진. 170이닝 이상씩 던졌으니까. 네. 거죠. 그래서 좀 많이 음. 몸이나 이런 걸 좀 많이 세이브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미국 가려고 막 우겨서 간 거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막 나 좀 가고 싶어요 해서 이제 갔는데 막상 가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미국하고 실제 미국 야구하고 좀 어땠어요? 너무 좋았나요? 아니면 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좀 있었나요? 우선 뭐 미국 생활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전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현진이 형이나 광현이나 심지어 뭐 지만이나 박효준 선수 같은 정말 웃을 거예요. 지금 기가 찬다고 하죠. 분명히 댓글에 바로 달리죠. 벌써 웃는다. 이렇게. 예, 무조건 네. 하는데 네. 저는 이제 좀 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진짜 군대도 사주 갔다 온 사람들이 네. 할 말 더 많잖아요. 제가 방인데 방이 저 다 압니다. 저는 해군 방인데 공군 육군 정말 친구들이 저한테 군대 이야기 들어요. 네, 그래서 저도 네. 정말 물론 미국을 1년밖에 갔다 오지 않았지만 정말 저는 가는 취지가 정말 많이 배우러 갔고 네. 경험하러 간 거기 때문에 뭐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많이 느낀 것도 많았고 네. 예, 그래서 조금 그 선수들 형들에게는 네. 좀 미안하지만 네. 예, 미국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저는 새로운 경험 너무 많이 했고 모든 게 다 새로웠고 정말 신인 때로 돌아간다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처음에는 좀 어려웠지만 좀 너무 재밌게 스프링 캠프 때보다 너무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1년. 근데 우리도 이제 외국인 주도 뭐 당장 윌리엄스 감독도 물론 계셨고 그죠? 네. 그때 뭐 한번 또 경험도 하셨죠. 그리고 외국인 코치들도 있고 한번 우리가 이제 캠프 같은 데 가면 외국인 인스트럭터들도 있고 해서 네. 그 메이저리그 약간 그런 문화라든지 그런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 좀 접할 시간들은 있었잖아요. 굉장히 길게 또 프로야구 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근데 또 막상 가보니까 그거는 정말 천지 차이였다. 뭐 솔직히 야구적인 면에서는 큰 차이는 전 못 느꼈는데 우선 그런 태도나 그런 자세나 이런 게 저는 너무 한국어가 차이가 많이 나서 좀 이걸 좀 빨리 한국 선수들, 한국 후배들에게 좀 잘 알려줘야겠다 이런 게 정말 자율인데도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네네. 정말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게 정말 한국 선수들, 한국 후배들, 어린 선수들이 많이 배워야 될 점이라고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타협을 누가 더 하냐 안 하냐 정말 그런데 선수들은 늦게까지 운동하는 선수도 너무 많고요. 네. 자기 루틴이 모든 선수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뭐 걸리는 시간도 어마어마했고 이런 게 진짜 솔직히 한국 같은 경우는 트레이닝 파트나 이제 코칭 스텝이 많이 주문을 하고 네네. 거기 많이 따라가는 입장인데 미국은 절대 뭐 코칭 스텝 이쪽에서는 전혀 주문하는 게 없고 오히려 진짜 자기가 한 만큼 성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세가 전 너무 좀 새로운 충격 네, 이런 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손혁 감독이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랩소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뭐 좀 과학적인 장비들이 있었잖아요. 네. 새로운 부분들. 그래도 SSG 랜더스 SK 와이번스 때 김강현 선수는 조금 더 거기가 기아 타이거즈보다는 좀 빨리 도입을 해서 약간은 써봤다 그러는데 그 양효종 선수는 그런 거의 뭐 많이 접해보지 못한 것처럼 보이더라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네, 제가 네. 미국 오고 나서 네. 이제 기아가 아, 도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회전수나 뭐 이런 무브먼트나 이런 게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갔었는데 스프링 캠프 하면서 이제 코칭 스텝이나 또 분석하는 네. 그런 팀들에서 너무 좀 친절히 잘 알려주고 저도 또한 뭐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새로운 면을 보고 배우고 이랬던 것 같아요. 한국도 이제 데이터 야구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실제 그런 수치로 이렇게 본인의 공의 뭐 어떤 뭐 구위라든지 구질이라든지 무브먼트 이런 걸 보면 좀 선수가 느끼는 확신이 좀 다른가요? 네, 다르죠. 확실히 다르다. 네, 그리고 이제 슬로우 모션 이게 카트가 잡히니까 네. 제가 던지는 걸 제가 직접 보기 때문에 음. 거기에 뭐 좀 문제 될 거나 좀 보완해야 될 거나 이런 코치님들과 상의하면서 또 거기는 또 워낙 질문을 워낙 좋아하더라고 미국은. 그럼 뭐 저는 많이 질문하고 하는데 또 친절히 알려주시고 친절히 답해 주셔가지고 네, 여러 가지 뭐 구종이나 뭐 이런 그립 잡는 요령 네. 이런 걸 많이 배우고 온 것 같아요. 그럼 뭐 택시 스쿼드 네. 이렇게 해서 그건 진짜 택시를 타고 다니나? 아니요. 물론 죄송합니다. 그거는 이제 네. 5분 대기죠. 약간 이런 거. 미국도 이제 코로나가 심해가지고 네, 그렇죠. 이제 마이너에서 올라오고 이럴 때 이제 교통편이 이제 항상 일반 사람과 겹치기 때문에 이걸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했는데 저는 택시 스쿼트 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시합 중에는 그 떡아웃을 못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항상 웨이트장에서 또 이제 미국은 웨이트나 이런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스태프들하고 같이 웨이트를 하면서 야구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더 정말 스태프들하고 너무 많이 친해졌었고 시합 준비하는 과정도 저도 이제 선수들 메이저 선수 같이 붙어 있으면서 좀 많이 봤던 게 저한테 도움도 많이 됐고 제가 이제 콜업 됐을 때도 어색하거나 뭐 적응을 해야겠다 이런 게 없이 택시 스쿼드 있다가 바로 합류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적응이나 이런 거는 뭐 특별히 없이 잘 해왔던 것 같아요. 메이저리그 공인구하고 KBO 리그 공인구하고 좀 보니까 차이가 확실히 있던가요? 네, 저는 차이가 있었어요. 공도 크고, 공도 크고. 네, 실법도 좀 두껍고, 좀 그 많이 좀 미끄러워가지고 좀 적응하는데 시간 걸렸는데 또 이제 사람인지라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되더라고 적응이. 메이저리그가 이게 이물질 뭐 이렇게 묻히는 네네. 그거 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네. 그 옆에서 이렇게 선수들이 진짜 뭐 메이저리그 선수들 아주 투수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막 그랬던 건가요? 규제 있기 전까지는? 저는 그런 걸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선수들도 거의 뭐 대부분 썼다고 하는데 네네. 저 없을 때만 쓴 건가? 아니, 아무튼 제가 뭐 이런 이거 바르고 뭐 이거 네, 묻히고 이런 걸 못 봐서 그것도 아무래도 개인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뭐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네. 이런 거는 선수 미국 선수들끼리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특별히 뭐 그런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한번 이거 한번 발라봐봐 뭐 이렇게 권유받고 그런 적은 없거든요. 네,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적은 네. 없거든요. 메이저리그에서 1승을 거뒀다면 후회가 좀 덜 남았을까요? 그죠. 어때요? 1승이란 그거. 네, 정말. 음. 근데 제가 미국 처음 갔을 때 목표는 네. 손혁 감독님하고 같이 가고 이제 에이전트 대표님하고 같이 갔을 때 네네. 캠프 첫날 저희끼리 얘기했던 게 목표가 뭐였냐면 메이저 마운드에 올라가는 게 목표였거든요. 마운드에. 네, 정말 마운드. 저도 이해를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마이너 계약이었고 과연 제가 올라갈 수 있을까? 정말 미국 오기 전까지는 1년이라도 정말 마이너에서만 뛰어도 좋다. 정말 많이 배우고 많이 느끼고 정말 새로운 야구를 한번 접해보고 싶어서 미국을 온 건데 처음 목표가 그래서 첫날 목표가 정말 메이저 마운드에 네. 서는 게 목표였는데 그게 너무 빨리 실현돼가지고 거기도 저도 욕심을 더 부렸었나 봐요. 뭐 선발도 했고 네. 뭐 이렇게 성적도 나쁘지 않았는데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찌 됐건 결과가 좋지 않았는데 저는 뭐 물론 1승을 했더라면 정말로 정말 꿈 같은 그런 한 해였겠지만 그래도 돌이켜 보면 조금 아쉬운 시즌이었고, 예, 저도 사람인지라 조금 1승만 했었더라면 좀 더 그래도 더 기분 좋게 귀국하지 않았겠나 하는 내가 좀 더 젊었을 때, 내가 좀 더 어렸을 때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나요? 그죠. 제가 네. 스프링 캠프 갔을 때도 그 스태프들이 다 네. 있었더라고요. 네. 스카우터나 네. 이런 분들이 다 있어서 왜 그때 안 왔냐, 그때 이제 포스팅 했을 때 왜 안 왔냐, 그때 텍사스 네. 구단이 포스팅 했었는데 왜 안 왔냐 하니까 그때 뭐 포스팅 할 때 돈을 많이 준다 그랬으면 갔겠지. 뭐 얼마 준다 고 그런 말을 또. 네, 근데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는데 저도 네. 뭐 그래도 네. 지금 온 것만 해도 네. 나는 정말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서 왔다 하니까 뭐 프런트나 뭐 직원들도 저를 좀 많이 존중도 많이 해주고 네. 네, 많이 잘 챙겨주셨던 것 같아요. 기아 선수들하고 미국에서 연락 좀 자주 했나요? 뭐 이렇게 뭐 기아 경기도 좀 볼 때도 있었고. 네, 저는 뭐 항상 갔죠. 기아 네. 하이라이트
루트는 항상 봤었어요. 항상 보고 네, 미안했죠. 미안하지. 네, 성적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죄책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누구랑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요? 동료들은? 뭐 임기영 선수랑 네. 자주 했었죠. 음. 네, 임기영 선수 자주 했었고 음. 김식 선수, 이제 포수 한승택 네. 선수가 자주 왔었고 매니저 후단 매니저 형이 이제 자주 많이 힘들다고 자주 연락 왔었던 것 같아요. 난 이제 개인적으로 엄청 궁금했던 게 2020 시즌 그때 마치고 광주에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이렇게 마운드에 혼자 올라가서 이렇게 쭉 돌아보고 막 그거 왜 그런 거? 무슨 아니 그게 뭐 한 거지? 그게 그때 왜? 그게 뭐였어요?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시즌 마치면 네, 항상 마지막 게임에 왜냐면 이게 한 시즌을 끝나면 4개월, 3개월간은 이제 네. 이 마운드에 다시 못 올라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데 저는 항상 홈 게임 마지막 게임 되면 항상 그 마운드를 약간 좀 서성거리거든요. 이게 이 기분을 좀 어차피 한 3개월간 쉬기 때문에 네. 좀 오래 좀 간직하고 싶어서.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짜맞추기를 한 거죠. 야 이거 이제 예. 가는구나. 네. 이제 빠이빠이 하는 거다 이거. 뭐 그 전에 뭐 있을 때는 사람들 관심도 없더니. 네, 저 항상 좀 그 여운이 좀 매번 했다는 거네요. 네, 해년마다 음. 했었어요. 그 이렇게 야구장도 조금씩 한번 둘러보고 이제 앞으로 한 3개월간 못 뛰다 보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좀 이제 한 시즌 좀 돌아보면서 그냥 혼자만의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이제 좀 이게 딱 맞춰져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막 그렇게 하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했습니다. 매년 또 같은 또 그런 걸 본인한테 또 약간 루틴 같은 그런 부분도 있었군요. 그 아쉽기도 부분. 하고 네. 그냥 돌이켜 보기도 하고 약간 한 시즌을 자 보면 선수 시절을 한번 좀 돌이켜 보면 본인이 이렇게 보유한 현역 투수 기록들이 좀 있습니다. 예. 이게 다승 또는 뭐 이닝, 그다음에 뭐 탈삼진, 뭐 WAR 뭐 요런 부분들 그래도 승, 이닝, 탈삼진 어떻습니까? 뭐 어떤 부분에 좀 많이 좀 생각을 해요? 저는 뿌듯한 거는 이닝이 제일 뿌듯한 것 같고 이닝. 멋있는 거는 네. 탈삼진이 제일 멋있는 것 같고 이닝에 대한 욕심이랄까. 뭐 근데 20년 그때도 제일 마지막에 네. 그 본인이 170이닝을 좀 넘기겠다는 그런 게 좀 있었나요? 네, 그게 좀 저 개인적인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욕심이었죠. 아직 기록도 현재 진행 중이었고 간당간당한데 이걸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쉽기도 하고. 그 결과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은데 그때. 네, 그래도 어찌됐건 저는 처음 목표는 170이닝을 던지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이걸 좀 이런 기록은 뭐 팬분들도 다 이해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이닝 같은 경우에 많이 던지면 이 선수들 사이에서 많이 인정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선수들은. 네, 선수들이나 심지어는 이제 상대팀 음. 타팀 이제 코치들까지서도 음. 이런 이닝에 대한 좀 네.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네. 뭐 승이야 탈삼진이야 뭐 보여주는 게 정말 좀 위대하고 하지만 이닝 같은 경우는 저는 정말 이 같은 야구인의 선배님들이 칭찬을 많이 받는 게 그게 저는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뿌듯하기 때문에 이닝의 욕심은 은퇴할 때까지는 꾸준히 가질 생각입니다. 그 올해는 그럼 뭐 목표는 본인은 어느 정도 이닝은 잡아본 건 없는데 그래도 170이닝 이상은 170.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앞으로 계속 이제 기록이기 때문에 이닝의 욕심만큼은 좀 내고 싶은 그런 마음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강철 감독님 다승 기록이 이제 가까워집니다. 네네. 점점 그죠. 뭐 올해는 뭐 그걸 넘어서는 것은 뭐 당연한 부분인데 본인이 이제 생각할 때 그래도 승은 이 정도는 내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싶다. 이건 뭐 어느 정도야. 승. 그래서 이 정도 계약하면은 그래도 15승 이상은 해야 팬들한테 욕을 덜 얻어먹지 않을까요?